그러니까 실수로 녹화를 못 들렀어요. 그래서 저번 시간에 수업한 내용인데 여기만 좀 추가되어 있는 내용이고 나머지는 저번 시간에 설명드렸으니까요. 저번 시간에 설명을 좀 참고를 좀 하셨으면 감사할 듯 합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차 함수의 기본적인 그래프는 다 이해했다는 뜻이에요. 이제부터는 뭐 할 거냐면 움직여 다닐 겁니다. 앞으로는 모든 그래프가 다 이따입니다. 처음에는 최초의 이 그래프의 기본형을 배웁니다. 그리고는 움직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움직이는 그래프를 다시 일반적으로 표현하는 방식을 배울 겁니다. 여기까지는 기본형이라 꼭 기억하셔야 될 내용이고. 자, 다음 페이지로 갑니다. 프린트의 다음 페이지가 아니고 이 수업에 대한 다음 페이지인데 아까 말한 예를 들어 봅시다. 처음에 우리가 이제 기본형을 지금 특징들을 배웠잖아요. 기본형 예를 하나 들게요. 그냥 하면 좀 어려우니까. y는 2x제곱이라는 그래프가 있었어요. 그럼 얘 특징은 원점이 꼭지점이며 아래에 볼록한 포물선이었죠. 이렇게 되는 형태였어요. 아까 특징들. 꼭점이 0,0이며 축은 x = 0이고 그래프가 x가 증가할 때 y가 감소하는 구간은 원점의 왼쪽. x가 0보다 작을 때 0보다 클 때는 x가 증가할 때 y가 증가하는 증가함수. y값이 항상 0 이상이며 그래프가 이 정도 폭, 2라는 그래프는 폭이 공률이 이 정도 되는 겁니다. 예를 든 거예요. 물론 이게 실제로 그리면 얘보다 폭이 좀 더 좁게 나올 텐데 다른 거랑 비교했을 때 만약 y는 3x제곱의 그래프를 그리려면 얘보다 얘가 폭이 더 좁아야 됩니다. 알겠죠? 혹은 y는 마이너스 4x제곱의 그래프를 그리려면 얘보다 얘가 폭이 더 좁되 위로 볼록한 포물선이 만들어진다는 얘기죠. 자, 그런 특징들 우리는 알고 있는 상태고 이런 기본형의 그래프를 이제 뭐 하실 거냐면 움직입니다. 그냥 이 자리에 두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움직인다는 말을 쓰면서 우리가 처음으로 그래프를 배우면서 평행이동이라는 단어를 처음 쓰기 시작합니다. 중3 때부터. 이 그래프를 저기다 안 놔두고 그냥 평행이동 시켜요. 평행이동한다는 얘기는 말 그대로 평행하게 움직이는데 지금 우리가 그리는 좌표 평면은 X축, Y축밖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평행이동해도 X축으로 일정한 크기만큼 Y축으로 일정한 크기만큼 얘를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부러져 있는 정도가 이렇게 철사를 이렇게 구부려놨다 쳐봐. 근데 철사를 구부려놓은 걸 누가 건들지 않으면 이 구부러진 정도가 움직이진 않잖아요. 뭐 스프링처럼 왔다 갔다 하진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 정도 구부러져 있는, 이 정도 곡률을 가지고 있는 포물선이 있는데 얘를 잡고 끄는 겁니다. 오른쪽, 왼쪽, X축 평행이동, 위, 아래, Y축 평행이동, 좌우나 위아래로 이 그래프를 움직여 다니기 시작해요. 그럼 만약에 보세요. 이 그래프를 예를 든 거죠. X축으로 1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3만큼 평행 이동한다고 칩시다. 그럼 그래프 위에 있는 모든 점들이 다 이 규칙에 맞게 이 점이 오른쪽 한 칸, 밑으로 3칸. 이 점도 오른쪽 한 칸, 밑으로 3칸. 이 꼭지점도 오른쪽 한 칸, 밑으로 3칸. 모든 점이 다 오른쪽 한 칸, 밑으로 3칸을 내려갑니다. 그럼 그래프가 생긴 모양이 원래는 얘가 그래프가 보통 이런 식으로 아까 보면 대략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좀 그려져 있었잖아요. 느낌이 이랬었죠? 모든 점을 이렇게 움직입니다. 그럼 움직이게 되면 모든 점이 오른쪽 한 칸, 밑으로 3칸 내려간다는 얘기는 이 꼭지점에 잡혀도 오른쪽으로 한 칸, 밑으로 3칸 이렇게 내려오는 효과가 나온다는 얘기죠. 그럼 여기서 꼭지점이 찍히고 그래프 폭은 얘랑 동일하게 그려져야 되겠죠. 벌어진 정도는 똑같이 약간 뭐 이런 느낌으로 그래프가 그려져야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됐습니까? 그럼 이 그래프에 대한 이제 특징을 파악을 해야 돼요. 첫 번째, 선생님 첫 번째, 이 그래프의 꼭지점의 좌표가 얼마입니까? 얼마요? 딱 봐도 알 수 있잖아요. 1, 마이너스 3이겠죠. 그럼 축은 어디 있습니까? 축의 방정식을 구하시오. 지금 우리가 앞에서 배운 순서대로 하는 겁니다. 이 순서대로 중요하다 봐도 무방하니까. 축의 방정식을 구하는데 축이 어디 있죠? 그러면 좀 이게 축이 아닐까요? 얘가 축이 아닐까요? 맞습니다. 그럼 이 식은 뭐라고 써야 돼요? 일단 Y축 평행하니까 식이 뭐로 시작해야 돼? 너 중2 때 배웠어. Y축 평행한 직선의 식 쓸 때는 항상
y축 평행한 직선의 특징. y좌표는 위아래 움직이면서 y좌표가 계속 달라지죠? 근데 뭐는 안 바뀌어요? x좌표 안 바뀌잖아. 그래서 항상 답이 x는 하고 써진다고. x는 이 그래프가 지나는 아무거나 x좌표. 여기 있네. 1. 약간 느낌이? 소위 앞으로 추계 방정식 쓸 때는 약간 요령이 추계 방정식 쓰시오 그러면 x는 꼭지점에 x좌표를 쓰면 되는 건가요? 맞아요. 물론 꼭점에 x좌표 말고 다른 x좌표를 알면 그걸 써도 되는데 기본적으로 위에서 꼭점 좌표를 구했으면 x는 꼭지점 x좌표를 쓰시면 이게 이제 축의 방정식 조정을 만들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꼭점 좌표를 꼭점 x좌표를 구할 수 있으면 축은 저절로 알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럼 얘는 이걸 기준으로 하겠죠? 그럼 얘를 기준으로 이제는 아까처럼 원점이 기준이 아니고 x는 1이 축이야. 1이 기준이야. 얘 x는 1을 기준으로 1보다 작은 쪽 x가 1보다 작을 때는 그래프가 이렇게 오죠. 오른쪽 아래로 간다. 그래프가 감소한다. 그럼 여기는 축의 오른쪽 x가 1보다 클 때는 그래프가 이렇게 된다. 오른쪽 위로 간다. 해석은 증감소라고 말한다. 1번 꼭점 좌표, 2번 축의 방정식, 3번 증가와 감소를 이제 축의 위치에 맞게 조사하는 것. 네 번째는 뭐가 나왔었죠? y좌표의 크기. y좌표는 항상 모든 y좌표가 이 y좌표보다 크게 나왔네요. 이 y좌표가 누군가요? 꼭지점의 y좌표의 마이너스 3이었죠. 그러니까 y좌표는 항상 마이너스 3보다는 크거나 같습니다. 그럼 해석은 끝났어요. 말씀드리지 않았나요? 기본형을 잘 알면 이렇게 이동된 그래프를 앞으로는 표준형이라고 부를 겁니다. 이름이 그래요. 그럼 표준형은 기본형에 대한 내용을 잘 알고 있으면 약간의 위치가 바뀌었기 때문에 꼭지점의 위치가 바뀌었기 때문에 꼭지점의 위치 또 축의 위치 뭐 이런 거에 변형이 됨에 따라 이런 약간의 미세한 차이가 발생하지만 전반적인 형태는 크게 다르지 않다는 뜻이에요. 그래프 모양이 똑같기 때문에. 뭐가 남았나요, 이제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안 바뀐 건 가장 중요한 하나가 남았어요. 뭐 안 바뀌었어요? 아니야. 포물선은 기울기가 없어요. 기울기는 직선일 때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안 쓴 게 하나 있어. 다 썼는데 하나 안 썼잖아. 제일 중요한 거. 제일 처음에 시작해야 될 거. 이 표준형에 무슨 식? 관계식이 없잖아. 이 x, y에 대한 관계식이 없잖아. 얘는 관계식이 있었잖아. y는 2x제곱이라는 관계식이 있었잖아요. 뭐죠? 네, y는 2x제곱이라는 관계식이 있었잖아. 근데 얘는 관계식이 없어. 성질만 다 파악했죠. 지금 뭐라 써야 될까요? 이때가 조금 선생님들 가르치는 입장에서 좀 미안한데 약간 억지가 있어요. 왜 그런지를 납득하려면 고1 후반부에 도형의 이동이라는 파트에서 다시 평행이동을 또 배웁니다. 지금은 평행이동을 다루는 파트는 아니야. 이차함수를 다루는 파트 중에 이렇게 이동됐을 때라는 약간 짤막한 소개가 있을 뿐이지 평행이동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이해하는 파트는 아닌데 이걸 제대로 이해하려면 고1 과정 넘어가야 되는데 여러분이 고1이 안 됐잖아. 안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약간은 억지성이 있어요. 왜 그런지 물어보면 설명해야 되는데 교과과정상 뒤에 나오는 내용이라 지금 설명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은 일단은 외워라 밖에 안 됩니다. 미안하지만. 일단은 그렇게 이해해라. 지금은 그냥 받아들여라. 어차피 1년 후면 다시 배우게 될 텐데 그때 왜 그런지 자세히 설명해주마. 하지만 어려운 내용은 아닌데 교과가 아니야. 굳이 여기서 설명할 필요는 없는 내용이니까 지금은 그냥 약간 묻어가듯이 아이 뭐 저랬대. 받아들이라는 얘기죠. 그럼 어떻게 이동이 되냐면 X축으로 1만큼 이동됐으니까 느낌상은 그렇잖아. 왠지. 이 느낌을 살려봐. X축으로 1만큼 이동됐으니까 원래는 X보다 여기는 X가 1만큼 더 커야 될 것 같지. 모든 X좌표가 1만큼 커졌잖아. 그렇죠? 그럼 여기는 관계식에서 X를 쓸 때는 왠지 느낌상 원래는 X보다 1만큼 커져 있는 X 플러스 1을 대입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안 된다고요. 그러면요?
원래는 x를 바꾸어 쓰긴 하는데 뭐라 써야 되냐면 x 플러스 1이 아닌 x 마이너스 1을 관계식에 대입합니다. 근데 여기서 왜요? 난 상식적으로 이게 안 되는데? 원래 x만큼 오른쪽 갔으면 1만큼 커져, 모든 점이 x만큼 1만큼 커졌으니까 여기는 관계식에 x 플러스 1을 대입해야 맞는 거 아닙니까? 인데 그렇지 않다는 거를 고1 가서 설명을 해요. 지금은 왜요라고 물어보시면 선생님이 곤란해지기 때문에 그럼 아직도 안 배운 교과를 설명을 해야 된다는 얘기잖아. 이게 수업이 더 어려워져. 지금은 죄송스럽지만 조금 받아들이셔야 돼요. 이게 x축으로 1만큼 간다 그러면 부호 반대인 x-를 관계식에 대입하고 y 대신에 y축으로 2-3만큼 갔잖아요. 그럼 실제는 y좌표가 3만큼 빼게 됐으니까 y-3을 대입해야 될 것 같은데 실제로는 반대 보인 y 플러스 3을 관계식에 대입합니다. 어디다가요? 여기는 x와 여기는 y 자리 대신에 얘네를 대신해서 집어넣겠다는 얘기예요. 이해됩니까? 그럼 y 자리 대신에 그럼 내가 관계식을 쓰라면 y 자리 대신에 y 플러스 3을 대입하고 x 자리 대신에 x-1을 대입하고 대신 나머지는 그대로 쓰고 등호 그대로 쓰고 x 개수 앞에 x 제곱 앞에 개수에 2가 있죠? 그럼 얘도 2를 그대로 쓰고 그 x 위에 제곱 있잖아. 그 제곱도 똑같이 쓰는데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면 가로가 필요해요. 이 전체를 제곱해야 되니까. x 전체를 제곱해야 되잖아. 그럼 x 자리 대신에 들어온 것도 전체 제곱해야 되니까 이때 갑자기 없던 가로가 생깁니다. 그러면서 이 식을 정리해주면 y는 2 가로 x-1의 제곱 마이너스 3 식을 y로 정리해야 되기 때문에 플러스 3을 이항하면 이제 이런 식이 나타나고 이게 저 그래프를 x축으로 1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3만큼 평행에 동안 표준형이 되는 겁니다. 이게 표준형이에요. 됐습니까? 성질 아까 밑에 설명드렸죠? 근데 우리가 이 성질을 파악할 때는 잘 들어. 그래프를 보고 제가 얼마만큼 이동됐는지 파악을 한 다음에 가장 중요한 꼭지점도 이렇게 됐으니 꼭지점의 좌표를 통해서 그래프를 추론하고 축의 방정식을 찾고 그래프 그려놓은 상태에서 좌우의 그래프 모양을 보니 이렇게 되겠구나라고 얘기를 한 거잖아? 근데 매번 우리가 수학 문제 풀 때마다 이 과정을 다 문제에서 보여줄 의무는 없잖아요. 그냥 다음 그래프에 대한 설명하시오. 그러면 네가 아까 배운 거 준비해야 되고 이제는 이 설명 없이 이 식만 보여주는 겁니다. 다음 그래프에 대한 설명으로 적당한 거를 고르시오. 이때부터 네가 밝혀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밝히려면 그래프가 없는 상태잖아, 지금은. 식 보고 판단해야 되는데 이 식 보고 판단할 때 이 그래프를 그리면서 이 과정을 가려면 가장 중요한 점이 무슨 점이에요? 꼭지점이야, 다시. 포물선은 제일 중요한 게, 입참수는 제일 중요한 게 꼭지점이야. 꼭지점만 찾으면 거의 80은 한 거나 마찬가지야. 꼭지점과 뭐만 알면? 제곱 앞에 있는 개수만 알면. 이걸 어디 쓰는 거죠? 어디로 블록한지를 알고 싶은 거예요. 얘 제곱 앞에 있는 양수잖아. 이거 아래로 블록하거든. 아래로 블록한 걸 알았으니까 대략 그래프를 어떤 방향으로 그려야 될지를 이제 판단하게 되고 그 다음은 그러면 그림은 아래로 블록하고 그리는데 꼭지점이 어디 놓이게 그릴지가 이 문제의 핵심이라는 얘기죠. 이 그래프에. 그럼 꼭지점 좌표를 봤더니 답이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한 게 있으니까 이거 가지고 먼저 선행을 하는 겁니다. 꼭지점 저렇게 나온다고? 식 이런데? 저렇게 나온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꼭지점 좌표가 1,-3이 나오려면 요 제곱 밑에 있는 이 관계식 있죠. 제곱 밑에 있는 x에 대한 관계식이 0이 되는 x값이에요. 꼭지점 앞으로 찾을 때 이렇게 찾습니다. 표준형에서야. 표준형에서 꼭지점 좌표를 찾을 때는 꼭지점 x좌표는 제곱 밑에 있는 관계식 제곱 밑의 x 관계식이 0이 될 때 그때 x값 그게 꼭지점 x좌표예요. 제곱 밑에 x 관계식 0이 될 때 x값. 그럼 얘가 0이 될 때 1이겠죠, 당연히. 그럼 그 다음 y좌표는요? 그때 y값이에요. 이건 뭐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때 y값. 예? x에 1 대입해봐. 잠깐 보실래요? x에 1 대입해봐. 어떻게 되죠? 이게 홀딱 날아가요. 이게 0이 됐잖아. 0의 제곱 0이고 0에다 2 곱해도 어차피 0이거든요. 이게 없어져요. 그럼 그때 y값은 뒤에 있는 상수값이라는 얘기죠.
됐어요? 제곱 뒤에 있는 상수값. 요 뒤에 있는 숫자 자체. 그때 y값이 꼭점의 y좌표가 돼요. 그럼 꼭점 y좌표 이렇게 찾았잖아? 그 다음에 이게 주룩 시작되는 거야. 아까 한 것처럼. 꼭지점을 알면 다 한다고 그랬잖아. 다 할 수 있어요. 어디로 볼 간지 알았고, 꼭점 알았으니까, 이렇게 쭉 해가시면 되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 봅시다. 이 표준형에 대한 예. 좀 우리는 그래프를 그려서 쟤를 이해했었던 건데, 이제는 그래프를 그리지 않고 식을 보고 이해하는 겁니다. 예.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의 제곱 마이너스 1. 자, 이 그래프를 해석하시오. 혹은 이 그래프에 대한 설명으로 뭐 틀린 걸 보시오. 그럼 이제 이 그래프를 그릴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2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때, 일단 이게 2차 함수인지 인차 함수인지는 알겠죠? 2차 함수 그릴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어디로 블록합니까와 더불어 꼭지점의 좌표가 얼마입니까를 빨리 찾아야 돼요. 어디로 블록해요? 제곱 앞에 음수가 붙었네? 제곱의 개수가 양수이면 아래로 블록해. 음수이면 위로 블록해. 둘 다 기억하지만 하나만 기억해. 양수일 때는 아래로. 양아? 약간 누구를 지칭하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 양아? 너 양아냐? 뭐 이런 느낌. 양아? 양수이면 아래로 블록해요. 그럼 반대로 음수이면 위로 블록하겠죠. 반대로 기억하시면 되는 거니까. 그럼 얘는 음수네? 그러면 위로 블록. 위로 블록해. 꼭좀 좌표 구하는 공식 뭐라고 그랬나요? 제곱 밑에 있는 x의 관계식이 0이 될 때 x값 마이너스 2, 그때 y값 요거 없어지는 거 그 뒤에 있는 숫자 마이너스 1. 이러면 다 됐다고. 찍으면 돼 이제. 찍으면 돼.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3, 4분면에 있는 점이죠. 한 이쯤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얘가 꼭지점이면서 축이 어디 있죠? 이 꼭점 x를 통과하는 y축 평행한 직선. 그 얘를 지나면서 좌우 대칭인 포물선을 그냥 적당히 그리면 돼요. 적당히. 그림 그릴 때 뾰족하면 안 된다. 이렇게 돼 있는 그래프가 이렇게 돼 있는 게 아니야. 이거 뾰족하면 안 돼. 부드러운 곡선이 돼야 되는데 좀 그리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좀 그렇게 보이기도 할 텐데 이런 느낌으로 그리시면 돼요. 대략. 선생님 좌우 폭이 안 맞습니다. 그게 뭐가 중요해? 그림 그리란 문제가 시험에 나오지는 않아. 야, 얼마나 자세하게 그리냐를 물어보는 대회가 아니라고, 수학시험은. 대략적으로 그래프에 지나는 개형을 알고 있으면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대략 그리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점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중요하겠죠. y축과 만나는 교점? 이게 무슨 절편이에요? y절편이잖아. 그럼 선생님 y절편은요? 뒤에 나와. 지금 안 배워. 좀 이따 나와. 바로. 좀만 기다려.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그래프를 그릴 수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나면 다 했네요. 꼭점 좌표 알았죠? 첫 번째 알고 있어요. 두 번째, 축. x는 꼭점 x좌표. 세 번째, 축의 위치를 기준으로 좌우. x가 마이너스보다 작을 때, x가 마이너스보다 클 때. 이것도 외우지 마. 이거 누가 외워? 그래프를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네? 오른쪽 위, 증가함수. 얘는 이렇게 되네? 오른쪽 아래, 감수함수. 네 번째, y좌표의 크기는 항상 이 꼭점의 y좌표 밑에 다 있다. 그래서 y는 항상 어떤 특정 숫자보다 작거나 같다. 그게 뭐냐면 꼭점 y좌표 마이너스보다 항상 작거나 같다. 그럼 해석이 다 끝난 거예요. 훌륭하게 잘 해내신 겁니다. 중요한 게 뭐라고요? 어디로 블록하냐와 꼭지점의 좌표 말하면 그래프는 거의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웬만해서는. 그렇다부터 그려놓고 해석하시는 거고 외우시면 안 됩니다. 이걸 왜 외워? 나도 이걸 외우진 않았어요. 그냥 하다 보니까 저절로 알게 되는 거, 이게 제일 좋은 풀인 거지. 기본은 이렇고, 표준은 이렇고, 이렇게 달달달 외우는 애들인데 외우지 말고 자꾸 쓰고, 자꾸 그리고 해보면 저절로 이해가 됩니다. 그게 제일 좋은 거예요. 아셨죠? 이게 이제 표준형 그래프입니다. 근데 책에 보면, 선생님 중간에 좀 이제 약간 통칭해서 설명한 게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근데 책에 보면 중간 과정이 있어요. 중간 과정. y는 2x 제곱이 있었다고 칩시다. 기본형이었죠? 근데 이 기본형을 이렇게 해요. x축으로 1만큼 평이동. 둘 다 하지 않고 하나만 하는 겁니다. 그럼 뭐라 배웠나요? x 1만큼 평이동? x가 바뀔 거야. 뭐라고? x 플러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로 바뀔 겁니다.
그건 관계식을 바꿔 쓰겠다는 얘기죠. y는 2 가로 x-1의 제곱까지만. y는 건드린 게 아니니까요. 됐니? 어디로 블록? 아래로 블록하면서 꼭점 좌표 어디예요? 1, 그렇지. 1,0이지. 그럼 그리면 돼, 다시. 아, 이제 웬만하면 다 나왔잖아. 1,0? 아, 여기쯤 있겠네? 아래로 블록한데? 이렇게. 아, 이렇게 됐구나. 그럼 축은 당연히 여기 있겠죠. 축, 1에. 그럼 나머지 쓰면 돼. 축의 방정식은 x는 1이라고 쓰고, 1의 왼쪽, x가 1보다 작을 때, 이렇게, 감소함수. x가 1보다 클 때, 이렇게, 증가함수. 그 y값은 항상 요거 위에 다 있으니까 0 이상이다. 이렇게 해석하면 된다고요. 근데 이번에는 x축을 이동하지 않고 그냥 y축으로만 이동합니다. y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행이동하시오. 그러면 y가 뭐로 바뀌죠? y 플러스 2로. 나머지는 그대로. y 대신에 y 플러스 2를 쓰고 나머지는 그대로 쓰십니다. 이렇게. 건들지 마시고. 근데 플러스 2가 이렇게 이항할 거 아닙니까? 이항하면 여기 이렇게 붙겠죠. 마이너스 2가. 이 그래프를 그리시오. 그러면 또 마찬가지겠죠. 천천히 하시면 돼요. 가만있어 이 그래프를 그리려고? 제일 중요한 게 어디로 블록해죠? 아래로 블록해요. 꼭좀 좌표는 제곱 밑에 있는 이 x 관계식이 0이 되는 x값 얼마예요? 0, 그때 y값 0지분이고 없어지잖아. 손바닥 가리면 돼. 여기 마이너스 2. 그럼 이제 찍죠? 다 했어요. 찍으면 돼. 0, 마이너스 여기 있죠. 아래로 블록한 포물선 이렇게 아래 블록한 포물선 이렇게 그리면 된다. 그럼 나머지 천천히 축의 방정식 x는 0. 그럼 축의 왼쪽 x가 0보다 작을 때 그래프는 감소. x가 0보다 클 때 그래프는 증가. y값은 항상 얘 이상만 갖게 된다. y는 항상 마이너스 2 이상의 값이 나온다. 됐니? 이거 두 개를 붙여놓은 게 좀 전에 한 거예요. x, y 둘 다 한 거. 그러니까 둘 다 하지 않고 하나만 했을 때는 뭐 이러한 특징이 된다는 얘기죠. 아셨습니까? 이걸 책에서는 그냥 어렵게 설명하고 있는 거야. 근데 어쩔 수 없어. 책에서는 이거를 숫자로 주어질 수 없고 문자로 주어지거든요. 일반화 시키다 보니까. 그래서 기본형은 이렇게 기본형의 식은 이렇게 돼 있다고 표현되어 있죠. y는 ax 제곱입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얘를 x축으로 이제 책에 나온 데서 써드릴게요. x로 p만큼, y축으로 q만큼 평이동하면 그때 만들어진 기본형을 평이동해서 만들어진 그래프를 무슨 형? 표준형이라고 부르면 그때 관계식은 뭐라 써야 되겠어요? y-q는 a 가로 x-p의 제곱 이렇게 써야 되겠죠? 얘는 이제 이항시켰더니 이제 최종 완성본은 y는 a 가로 x-p의 제곱 플러스 q 이 식을 외워야 돼. 이거 왜 외워야 되냐면 표준형식을 모르니까 자꾸 애들이 시작부터 이상한 식을 쓰게 되는데 기본형식이라든지 표준형식은 기본적으로 쓸 줄 알아야 돼. 알겠죠? 꼭지점 좌표 0,0이네? 그럼 저 식 써놓고 시작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꼭점 좌표가 몇 컴마 몇이네? 그럼 이 식 써놓고 시작해야 된다는 얘기잖아. 그래야 문제를 쉽게 풀어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꼭점 좌표는 P, Q. 축의 방정식은 X는 P. 그렇죠? 그럼 만약 A가 양수라면 나눠지죠. X가 P보다 작을 때 그래프가 감소함수. X가 P보다 클 때 그래프는 증가함수. 더불어 A가 음수일 때는 X가 P보다 작을 때 감소함수. 증가함수. X가 P보다 클 때 이 감소함수. 더불어 이거 A가 양수일 때는 Y 값이 항상 P, Q 이상의 값을 갖는다.
A가 음수일 때는 항상 Y값은 늘 꼭점의 Y좌표는 Q 이하의 값을 갖는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이게 아까 우리가 숫자로 써준 거야. 근데 그거를 이렇게 문자로 쓰니까 괜히 복잡해 보이는 거죠, 그냥. 괜히. 그러니까 이걸 외우라고 하진 게 아니라고 했잖아. 이걸 외우면 머리 복잡하다니까. 이해를 하면 돼. 이런 것. A가 양수? 파리를 불러. 자, 이 내용일 때는 이런 그래프를 떠올리시는 거죠. 아, 이렇게 되는 그래프구나. 꼭점 좌표가 P, Q겠구나. 이걸 떠올리시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축이 여기 있네. X는 P. 그럼 축의 왼쪽. 아, 이렇게 되겠네. 감소하네, 그래프가. 이렇게 오른쪽 아래로 내려오네. P의 오른쪽. 증가하네. 이렇게. 그러니까 외우는 게 아니고 흐름을 쫓아가려고 노력해야 돼. 이거 어떻게 외워, 이거를. 나도 이거는 외우지 않는다고 그랬잖아. 내가 지금 이거 외워서 쓰는 것 같아? 아니야. 이게 머릿속에 떠오르고 있는 거예요. 이 내용이 머릿속에 떠오르고 있으니까 그 떠오르는 내용을 그냥 이렇게 기술하는 것 뿐이지 나도 이거 외우진 않아. 누가 이걸 외워? 이거를 기억할 때는 머릿속으로 위로 볼록한 포물선이니까 이렇게 꼭점 좌표 P, Q 축은 X 이꼴 P 그럼 축의 왼쪽 슬슬슬슬 올라오죠? 증가 축의 오른쪽 내려가죠? 감소 Y값은 항상 P 이상 Y값 항상 PQ 이상 Y값 항상 Q 이하 이렇게 된다. 이 정도 하시면 역시나 표준형 웬만한 그래프는 다 이해하신 겁니다. 아시겠죠? 네. 자, 바로 이어서 갈게요. 바로 이어서. 자, 이제 단계를 거칩시다. Y는 마이너스 2x 제곱의 그래프가 있었어요. 이 그래프를 X축으로 1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3만큼 평행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Y는 마이너스 2 가로 X 마이너스의 제곱 요 뒤에 숫자 마이너스 3 이게 표준형 됐니? 기본형 표준형 그 다음 뭐 남았다고 그랬죠? 일반형이라는 게 남았다고 그랬죠. 생각해봐. 이제 오른쪽에 있는 게 2차식이죠. 얘도 2차식이에요. 근데 솔직히 누가 2차식을 이렇게 쓰나요? 일반적으로? 일반형은 말 그대로 일반적으로 쓰는 형태거든. 누가 2차식을 보통 일반적으로 이렇게 쓰나요? 이건 완전제곱식의 일부가 지금 완전제곱식에 묶여있잖아. 2차식은 보통 저렇게 안 쓰잖아. 보통 2차식은 어떻게 쓰죠? 보통 이런 꼴로 쓰지 않나요? Y는 2차식, 1차식, 상수항. 보통 이렇게 쓰죠. 맞나요? 저거 뭐라는 얘기죠? 전개하라는 얘기예요. 분배법칙에서 나열하라는 뜻입니다. 그럼 Y는 저 정도 분배할 수 있죠? X제곱에 마이너스 2 곱하면 마이너스 2X제곱. 얘 분배하면 마이너스 2X 나오죠? 거기다 마이너스 1을 곱하면 플러스 4X. 여기 상수항 플러스 1 나오는데 마이너스 1을 곱하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5. 이게 일반형이야. 별거 없어요. 그럼 쓰다 보니까 기본형에서 일반형 넘어올 때는 무슨 이동? 평행 이동이라는 걸 해야 돼. 결론은 둘이 같지 않다는 얘기지. 이동했으니까 식도 그렇고 위치도 그렇고 좀 달라요. 근데 표준형과 일반형은 서로 같은 거예요. 이거 분배하면 얘가 되고 이걸 적당히 필요에 따라서 완전 제곱식꼴로 묶어가면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둘은 서로 같은 겁니다. 수학적으로 동치라고 그러죠. 이치가 서로 같다는 뜻이에요. 둘의 이치는 서로 같다. 알고 보면 서로 같은 식이다. 를 말한다는 얘기죠. 자, 여기까지 설명드리면 일단은 일반형을 지금 우리 자세히 설명드리진 않았어요. 근데 흐름은 다 설명드렸습니다. 기본형, 표준형은 나름 자세히 설명드렸고 일반형에 대한 성질은 다음 시간에 배울 텐데 표준형과 일반형은 실제로는 같은 그래프인데 표기법, 나타내는 방식이 약간 다를 뿐이지 둘은 원래 같은 거다라는 걸 설명드렸으니까 집에서 풀 수 있는 문제를 최대한 어디까지요? 여기까지는 여기 있는 내용 문제 다 설명드린 거거든요. 여기까지 다 설명드렸어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유형 문제는 일단 다 하세요. 알겠죠? 네, 여기 있는 것들은 네, 여기까지 다 푸시면 돼요.
네, 여기까지. 아셨습니까? 21페이지 1120번까지 푸시면 됩니다. 고생하셨어요.